네,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리퍼트 주미 대사, 오늘 오전 괴한에 의해 피습당했습니다. 그 피습당한 모습 연합뉴스 TV의 단독 방송 화면으로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리퍼트 대사에 대한 경찰의 경호 책임 문제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사관 측이 전적으로 담아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무조건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 발표 난 것을 보면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25cm나 되는 과도를 그렇죠.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현장에서 지금 보셨을 때 이 정도 과도로 만약 누구를 해하려고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상처가 나게 됩니까 보통? 25cm 정도. 또 손을 어떻게 손잡이를 어떻게 과도의 손잡이를 어떻게 잡았느냐가 문제인데요. 네.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살해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 이유는 뭐냐면 리퍼트 대사가 현장에서 바로 쓰러뜨렸잖아요. 김기종이가. 그렇죠. 쓰러뜨린 상태에서 손을 올려서 강대뼈 쪽으로 해서 밑으로 지금 내리 찍었단 말이죠. 예. 근데 원래는 목을 경동맥이죠. 경동맥은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바로 그 동맥이 손상이 돼서 물론 얼굴에도 동맥이라든가 아니면 그 얼굴 안면 신경이 이제 잘리게 되면 뭐 상당히 후유증이 큰데 이 경동맥은 몇 센치만 들어가면 바로 얼마 안 가서 사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네. 경동맥을 손상을 입게 되면 경동맥이 손상이 되면서 거기에서 뇌 쪽으로 올라가는 피가 솟구칩니다. 그렇게 돼서 1리터에서 2리터 이상의 어떤 그 혈액을 흘리게 되면 사망하거든요. 실혈사라고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기종이가 경동맥을 노리고 지금 공격을 했다는 것은 부지의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리퍼트 대사가 왼손으로 카바를 이렇게 막았죠. 방어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왜 이유가 뭐냐면 복잡 상처가 난 것이 여실히 드러냅니다. 막지 않았으면 그대로 경동맥, 신촌 세브란스에서도 발표했지만 1cm만 더 내려갔어도 경동맥 손상으로 아마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도 네. 살해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 그리고 25cm 정도의 성인 남성이 잡고 찔렀을 때 또 내리쳤을 때는 거의 치명상을 입습니다. 더군다나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안면 신경이라든가 동맥, 그 작은 동맥이 손상이 되면은 몇 분 이내에 그 응급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이런 네. 아주 끔찍한 가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비슷한 사건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커터칼로 네. 11cm 정도가 찢어졌고 60바늘 정도 꼬맸단 말이죠. 네. 이번에는 한 12cm에 80바늘. 3cm 깊이에 80바늘을 꿰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더 어마어마한 거죠. 크죠. 네. 커터칼은 또 깊이가 그 당시 3cm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커터칼, 쉽게 말해서 면도날이죠. 네. 이 면도날로 손상을 하는 부분은 사실상 그것도 위험을 하죠. 왜냐하면 안면 신경이나 안면의 작은 동맥을 손상하게 되면 빨리 응급조치를 안 했을 때 사망이 이를 수도 있죠. 하지만 25cm의 가도에 비할 바는 아니죠. 이런 형태로서 만약에 1cm에서 2cm 정도 더 되는 길이가 내려갔으면 아마 정말로 불행한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다 하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네. 보면 이제 리퍼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 우리보다 좀 큰 편이란 말이죠. 하지만 아까 이제 이 범인인 김기종 씨 같은 경우에는 신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네. 하지만 달려가서 눕히고 빠르게 진행이 되면 도저히 손쓸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도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사실 마크 리퍼트 대사가 군 근무 당시 네이비실에 근무를 했던 분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반사 운동을 자기도 모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검찰 출신이죠. 검찰국장 출신이고 이 새누리당 의원과 또 통일운동이라는 단체의 그 이영선 그 직원이 또 현장에 있었고 네. 또 애사 경찰이 아마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걸로 지금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빨리 제압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공격을 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이 리퍼트 대사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해라고 복잡 그 상처가 생긴 거는 바로 제압을 당하면서도 그 리퍼트 대사의 어떤 중요 부위를 치명상을 입히려고 노력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범인 김기종 씨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돌 던진 경우가 있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위할 만한 부분은 안 했었는데 이런 건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 7월 7일 오후 7시에 프레스센터에서 그 콘크리트 덩어리 2개를 던져가지고 네. 정작 그
시게이의 도시놀이라는 그 일본 대사는 다치지 않았죠. 여직원이 대신 상처를 입었던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싱크 들어보셨겠지만 본인은 어제 저녁에 배를 깎아먹은 가도였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상 출입을 할 때 네임택을 위조한 부분, 그다음에 검문 검색이 없는 MD라든가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다음에 미나협에서 초청하지 않은 명단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기가 침투를 할 수 있었다는 이런 사전에 이런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고 그다음에 가도를 쌓아서 현장에 들어갔었다고 하는 거는 이것은 아마도 리포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소위 말하면 극단주의 민족주의자라고 일부에서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여실히 이전의 히스토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2006년도 11월 달에 방북을 시작해서 그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2007년 4월 달까지 무려 8회에 걸쳐서 방북을 하죠. 그렇다고 하면 방북 신청을 얻었다고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네. 그럼 이 사람 전력이 뭡니까? 84년 11월 달에 80년도 이 성균관대 80학번인데 졸업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민정 당사 점거 이게 그때 이유는 물론 광주 사태 진상을 규명하라는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민정 당사를 점거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그 이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폭력 전가라든가 쉽게 말하면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직원들을 발견하면 공격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그 부분만 폭력 전가가 벌써 6개 있거든요. 다른 전력은 피하고라도. 이런 상태에서 물론 방북을 한 이후에 지금 각종 반미 시위 집회 현장에서 또 역시 주도적인 인물로 나오고 굉장히 선두에 서서 어떤 주도적인 이런 리더를 할 때 이런 상황으로 봐서 현재 이 키 리졸브 이런 작전이 지금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치명적인 범행을 했다고 하는 거는 과연 이게 단독 범행인가? 치밀한 범행을 준비하고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저변에 어떤 다른 조직이나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이 리포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특실에 지금 입원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아무래도 약간의 회복을 하고 있는데 벌써 약간은 상당히 긍정적인가 봐요. 벌써 웃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한테 보인다고 하는데 말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앞으로 보통 이제 리포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산책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산책이 쉽지 않겠어요? 지금 주변에서 이제 사실 이 강화문이나 그 창덕궁이나 덕수궁 일대에서 그 리포트 대사가 경호원 없이 혼자서 이렇게 할보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로 또 출근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어떤 피습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신촌 세브란스에서 발표하기를 6주 정도 사실상 손가락까지 완전하게 찾으려고 하면 6주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8주 후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은 이제부터는 혼자서 산책을 한다라거나 네. 보행을 한다라거나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호가 분명히 붙어야 될 것은 미국 측에서도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경찰이나 우리 관계기관 또 국정원 등 이런 데서도 아마 2중 3중에 경호를 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 그 대통령 주한 외국 대사나 대통령 경호에 의하면은 미국 대사가 요청을 하지 않는 경호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국 대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정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리포트 대사가 오늘 아침 미나협의 세종홀에서도 오늘 아침에 통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을 대표한 대사가 외국에 나가서 예. 그 나라의 일정을 소상히 알려주지 않는 그런 보안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에서 굉장히 경찰을 비난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상 이 근거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차제에 전혀 근거 없는 비난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사관 측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무조건적으로 보호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네. 근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기종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서울시 행사장에서 난동을 많이 부려서 네. 경계 인물로 돼 있다라고 하면 네. 보통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어디로 이 사람이 움직인다 이 정도는? 네, 그 예전에는 보안 처분자에 대한 동향 감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인권 침해, 그다음에 민간 사찰 이런 부분이 화두로 대두가 되면서 사실 공안 부서에 근무하는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경찰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마비된 상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 동향 감시 대상자를 어떤 국기문란 행위라든가 돌발 위험에 대비해서 동향 감시를 하는데 이게 노출이 됐을 때 네. 인권을 침해당했다. 그다음에 민간 사찰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거세게 항의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요원들이 나중에 문책을 당하고 그 네. 부서에서 쫓겨나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위축이 된 상태다. 그래서 차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부분을 합법적으로 동향 감시하고 그다음에 이런 돌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규칙이나 법적이나 이런 룰이 제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최일선에서 말초적인 그런 부서에 일하는 요원들이 충분히 신변이라든가 어떤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런 파트의 대비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 김기종 씨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물론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뭐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떤 배우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아마 경찰에서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종 같은 경우는 10일 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그런 흔적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압수수색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과연 이 사람이 단독 범행일까? 왜? 현재 키리졸브 훈련 중이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키리졸브 훈련하기 전에 미사일을 미사일이 아니죠. 그 포탄을 또 발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중앙방송 조선노동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남 선전 매체에서 계속해서 그 남한을 우리 한국을 위협하는 또 미국을 뭐 쓸어버리겠다는 이런 형태의 위협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김기종의 단독 범행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국정원이라든가 보안수사대라든가 또 관련 부서에서 공안 부서에서 아마 치밀히 들여다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기종 전 서경찰서 강력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